이스라엘의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도, 애플도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제조 제품 안에도 이스라엘 회사가 만든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고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너네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특히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만나는 과정 중에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역이 없었을 때에는 그 산업군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사업을 한다면 진입하기는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진입하면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 그 다음에 하이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어떤 사업 모델들을 갖고 있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펀드도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 계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회사에서도 같은 걸 느꼈고 지금 미국 회사랑도 파트너십으로 일하면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 느끼는 공통된 부분들은 뭐냐면 본론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가 먼저 되고 본론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본론 얘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친구라는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돈 얘기하는 거, 계약서를 쓰는 얘기를 하는 거, 또 내가 더 조금 남기겠다는 거에 대한 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적인 토양에서 기인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하겠지만 그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하실 때는 해외에 가서 대상되는 기업들 혹은 투자자를 만나시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저것들을 얻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풀어나가시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관계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해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시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걸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가셨으면 하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나 레퍼런스 체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기업들한테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너희 나라에서 너의 서비스 혹은 너의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실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회사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사도 되는지, 거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해외 비즈니스를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대상 기업이 우리 서비스의 실제 사용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가지고 나가시는 게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고 또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스퍼빈이라는 회사의 김정빈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가장 핵심된 기업의 정의 중에 하나가 기업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무제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하지 않고는 이 기업이 살아있는 기업인지,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지, 응급 처방이 필요한 기업인지, 혹은 죽어서 이미 생명력을 다한 기업인지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역량은 그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능력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정성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제가 좀 더 집중되어 있었다면 김정민 대표님 덕분에 좀 더 현실적이고 기업이 나아가야 되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축을 다 같이 하는 지금 스퍼빈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환경을 위한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회의 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충분한 만큼의 수익 창출과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구나,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간접 경험을 주신 회사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회사이고 또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제가
그 자문하는 엑셀러레이팅 하는 많은 기업들한테도 그 사례를 빈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창업을 하기 원한다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이 나를 통해서 창업의 결과물로 시장에 제품으로 나오고 내가 자식처럼 낳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내가 고객으로 삼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낼 만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을 왜 하는가, 창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철학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과정은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창업을 하면 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은 방식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창업의 현실은 반복적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을 매일 똑같이 매 초마다 똑같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가는 것처럼 조직원들을 혹은 투자자로부터의 압박을 혹은 지원해준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압박을 안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 압박 가운데 고객을 압박하지 않고, 고객은 압박해도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압박하지 않고 고객이 나에게 동의해서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압박들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결국은 창업의 매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을 이기려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이 창업을 시작할 때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내가 창업을 할 때 돈을 어디서 구할까, 뭐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하는 거에 앞서서 내가 창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창업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건지 좀 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스스로한테 하셔서 그 본질적인 고민이 창업의 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원들을 미리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콘 인큐베이터 대표 맡고 있는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